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도 달러 대비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143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거죠. 원화 강세 요인이 있어서 환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엔화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비제조업 지수, 소매업 지수 PMI가 49.5%, 50% 이하를 기록하면서 소매심리 지수도 많이 내려오고 67%로 미시간 기대인플레가 4.3%까지 오르면서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것과 맞물려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세계 국가 중에서 금리를 올리는 국가가 두 곳이 있죠. 일본하고 브라질. 브라질이 한 13% 정도 되죠, 지금. 중국은 금리를 세 번째 연속 내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죠. 3.0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가 돼서 중국 내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히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실물경제가 좋으면 금융시장도 선순환을 합니다. 실물경제가 어렵고 침체가 되면 금융시장도 위축되죠. 부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융시장만 나홀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실물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금융시장이 성장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저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민간회사, 빅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나 딥식, 이런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했죠.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2015년에 홍콩을 거점으로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었어요. 최근에 상해 지수가 3,370까지 왔죠. 회복을 좀 한 편입니다.
중국은 흔히 얘기하는 굴뚝산업, 후산업,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구산업은 대량 생산의 저가 공세,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반면에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양자 컴퓨터, 로봇,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우주, 그런 부분은 나름 R&D를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코로나 3년 동안 국경 봉쇄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와 중국의 딥식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나서 미국이 주도하는 AI 산업과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엔화가 158.5까지 갔다가 지금 149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달러당. 이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기조가 지속되면 140원도 무너지면은 엔캐리 현상도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국은 기존의 신산업에 대해서 작년 양회에서 그리고 3전회의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금융시장이 활발해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첨단 기업 대표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이 미국의 나스닥처럼 중국의 차스닥, 그런 벤처 관련된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업 공개 시장, IPO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죠. 실물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장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8개 IPO 회사가 있었는데 한 거 빼고는 전부 다 그 마이너스잖아요, 주가가. 중국이 최근에 그 IB 회사, 국제 IB 회사, 투자은행 회사에서 중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매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해지수도 좀 오른 거고, 그 분기점은 딥식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금을 많이 사놓아서 위안화에 대한 담보력도 튼튼히 해놨고, 많은 그 스타트업이 있죠, 중국에도. 그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차스닥,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외 자본을 유입을 해서 실물 경제에서의 발전해왔던 20년간 실물 경제를 발전해왔죠. 그리고 지금 디플레가 2년 연속 되고 있잖아요. 저성장, 저물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물꼬를 좀 틔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저금리면은 해외 자금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면 투자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자체도 너무 가치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팔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죠. 문제는 관세인데, 관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절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정책적으로. 근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금융시장의 활로를 개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조짐은 보여요.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미국도 강하지만 나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정적자, 무역적자, 부채, 과다한 부채. 일본도 이제 디플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는 거고, 중국은 20년의 성장을 거쳐서 지금은 2년 이상 디플레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 어젠가 영국 캐피탈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측을 했어요, 올해. 한국은행이나 KDI가 1.6%를 지금 예상하잖아요. 근데 1.0%면 같은 그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인데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그 전문 경제 연구소나 관련된 언론에서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발표하면 투자를 한국에 생각했던 대기업도, 해외 대기업도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안 좋은 영향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국내의 기업과 국민들한테도 좀 위축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정부의 공백,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거죠, 사실. 윤 대통령 영국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 경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이 세계 2위의 성장을 했다. 자료를 이제 조합을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죠. 방문해서 34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배팅을 하니까 그 우호적인 기사를 그렇게 내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입 싹 닫고 1.0% 제일 낮은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냉정하죠, 그런 게 보면. 아무튼 중국은 실물 경제,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 자본 시장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있다. 차스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일본은 30년간의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호기를 맞았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재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저성장기에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전을 할 것이냐,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해야죠. 여야정 협의체가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국민을 봐야지. 민생을 보고. 저는 소매업을 이렇게 이제 최전선에서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요. 첫 손님도 못 받았어요. 문 열고.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11시 20분인데 첫 손님도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리니까 혹시나 여야정 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